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중국 증시가 안정권으로 접어들면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2% 내외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하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정말 덜어낸 걸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코스피도 1930선까지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더 많은 상승폭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시현했는데 일단 기관이 강하게 끌어줬죠.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어느 쪽으로 힘이 더 쏠릴까요?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크게 변한 거는 아직까지는 좀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시장 트렌드가 완벽히 변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일단은 뭐 9월달 세 가지 변수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FOMC 그리고 중국 시장 환율 중에서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랑 그다음에 환율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벽에 끝난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길래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FOMC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에서 좀 남아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장에 사실 이제 뭐 국내 증시가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이제 뭐 양시장 강하게 상승을 했고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일단 수급의 질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기관이 많이 사주기는 했지만 그 수급 주체를 좀 보면은 결국에는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하고 있는 금융 투자 쪽의 매수세가 가장 강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금융 투자 쪽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어쨌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을 했지만 상승 추세로 완벽히 전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FOMC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있는데 실적, 그러니까 FOMC 이후에는 시장에서 뚜렷하게 어떤 모멘텀을 찾아 나갈까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또다시 고민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가 좀 높아지는 업종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보탬이 되는 탄탄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의 시장 반등,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의 반등이 어떻게 보면 중국 부양책 기대거든요. 근데 아직 확연하게 뭐 나온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 가지고 지표가 안 좋으니까 뭔가 또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는 점에서 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는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전저점까지 깨는 뭐 급한 하락은 아니더라도 현재 추세가 변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회복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변동성 자체 그리고 시장의 하락 방향성 자체를 조금 돌려놓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오늘 만기에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빅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시장의 큰 폭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관망 심리가 좀 팽배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연하게 추세를 전환했다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줄어든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어제 시장은 상승을 했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끌 만한 업종들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제약, 바이오주들 그동안 상승주들이 다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대형 수출주들 중심으로 화학이나 정유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강세를 시현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이 이제 뭐 시장에서 합당한 밸류에이션을 부과받을 때까지 이제 뭐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그런 이제 뭐 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정말로 뭐 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외국인들 특히나 이제 뭐 기관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위주의 시장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해주신 그 업종들 중에서
뭐 제약, 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이제 뭐 낙폭이 컸었던 뭐 화학이나 아니면 철강 이런 업종에 대한 그 투자 전략은 사실 종목이나 업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투자 기간이랑 좀 맞물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뭐 탄력이 상당히 좋은 이제 뭐 화장품 쪽으로 직전 고점까지 박스권 트레이딩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화학이나 아니면은 제약주,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제약주가 아니라 그중에서 이제 압축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흐름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인의 이제 투자 기간에 따른 그 흐름에 따라서 업종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새로운 주도 업종이나 아니면은 좋은 섹터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컨텐츠 관련 업종이나 아니면 유아 관련 종목들, 중국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유아 관련 종목들을 같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별로 탄력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화장품과 같은 성장주들, 중장기적으로는 화학과 같은 낙폭 과대 대형주들 중심으로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뭐 보는 섹터 쪽은 조금은 다른데요. 일단 뭐 성장주 쪽은 뭐 저는 뭐 대표주로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주가 안 되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로 볼 거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폭과대주는 말 그대로 단기 트레이딩 등수 유효하겠죠. 그래서 낙폭이 많은 종목군들이 뭐 많이 빠졌을 때 기관들이 사들어오면서 워낙 뭐 자기들도 손해본 게 많으니까 뭐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일부 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건 중국이 과연 인프라 투자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이 중국 소비가 실제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그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가. 최근에 부합하는 트렌드는 화장품이 아니라 콘텐츠 쪽이었거든요. 근데 향후 이 또 소비가 어느 쪽으로 바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IT 핵심 부품 쪽이 최근에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여전히 뭐 부진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IoT 수요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요 확대에 과연 어떤 식의 대응을 보일 것인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투자해서 지금 당장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의 그 과실을 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전략을 세우는 포트폴리오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 내일은 금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의 상승분을 또 다시 반납하지 않을까 우려감이 큽니다. 어떻게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은 뭐 동시반기에 대한 변동성은 개인적으로는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개파락 출발을 하더라도 일단 어제 상승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뭐 반등의 기미를 좀 보여주고 결국에는 중국 시장 영향이 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뭐 말씀을 드려볼 거는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꼭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부분들보다는 현금 자체가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시고 시장 방향성이 나온 다음에 투자에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로 뭐 괜찮게 보고 있는 것은 역시나 이제 컨텐츠 업종 지난 시간에도 이제 뭐 CJ E&M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J 콘텐트리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박스 지분 확대로 순이익이 증가될 전망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있고 CJ E&M이 TVN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이제 케이블 채널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면 지금 뭐 J 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JTBC 프로그램 뭐 대표적으로 히든싱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J 콘텐트리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 마녀는 심술을 부리지 않고 넘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유망주로는 제이콘 텐트리를 꼽아주셨으니까요. 관련된 흐름들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정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